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철학이란 행복한 생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사 에피크로스가 한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릅니다.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상류층 어린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막상 드라마에서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란 물리적인 시간도 놀랐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보고 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드라마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를 않았어요. 밤 10시 학원이 문 닫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편의점으로 몰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뭔 일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엄마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리더가 되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들의 열성에 비해 그 반응이 좀 달랐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불효능이 겁나기도 하고 또 싫으면서도 노보처럼 일정을 지켜 나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청년이 등장해서 아이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요.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자칭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짓눌린 그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웃고 소리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법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동시에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구호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말은 가슴을 짜릿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놀이와 건강과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아이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 키우려는 부모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비춰지면서 드라마에서 작가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외세의 힘이나 자본주의 흐름 때문에 얼렁뚱땅 정착된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인지 그 교육과정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 모 작가의 글을 각색해서 그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그 책입니다. 그 책, 너는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니?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살기도 바쁜데. 바쁜 사람들은 책 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넌 왜 사는데? 왜 살긴? 책 읽는 것과 사는 게 뭔 상관인데? 그냥 사는 거지. 그럼 넌 몇 권이나 읽는데? 글쎄, 한 달에 한 권 읽을 때도 있고 뭐 두어 권 읽을 때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틈만 나면 읽으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야. 앉아서 하는 직업이 좋긴 좋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현장에 있어봐. 한가하게 책 읽을 시간이 있는지. 너는 책을 왜 보는데? 책을 왜 보다니? 책은 말이야. 본다거나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저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 헐, 책을 읽는다고 해야지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 책은 읽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야. 지금의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 저자와 시 공간을 넘나들며 소통하는 것이지.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것을 짚어내고 또 깨달아가며 더 삶을 좀 더 밝게 하거나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지. 그래서 책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나의 의식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책이 그렇다고 봐야 하나? 노, 다 그렇지 않아. 양아치와 놀면 양아치가 되고 사기꾼과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두어 페이지만 읽다 보면 오히려 그 책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거나
또는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 너 말대로 하면 책을 읽거나 대할 때도 질 떨어지는 사람을 회피하는 것처럼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네. 물론이지. 그게 아주 중요해. 그럼 내게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하는 방법을 추천해 줘봐. 그래.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책은 저자의 마음이 활자로 해서 내게 전달되면서 교류해야 하는데 어떤 책이든 글자 자체로만 보거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두어 장 보다가 휙 던지거나 읽어도 내용이 막연해서 졸음이 오게 되어 있거든. 사실 책 내용을 이해 못해도 그럴 수 있지만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저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아직 통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게 현재 내 의식 수준이라고 해도 되고. 졸리고 따분한 책을 뭐하러 보냐? 안 보고 그냥 살면 되지. 그 시간에 뭐 운동이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게 낫지. 물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이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인생이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람은 죽는 건지 이 정도는 알고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길인데 그냥 바람처럼 연기처럼 불행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건 좀 억울하잖아. 그건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 아둥바둥 사는 게,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 먹으려고 좋은 거 가지려고 사는 게 과연 옳은가? 돈 몇 푼 벌겠다고 인간성 상실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어제까지 친구인 사람 해코지하고. 아무튼 자네 말은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온다는 말인가? 이 나이 동안 살아보니 사실 이 나이 먹도록 인간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또 인간의 삶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의 연속이야. 너 말대로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이 나의 문제, 아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나도 읽어보고 싶긴 해.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지? 그래, 담겨 있지. 세상 만물 어떤 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듯 너와 나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현인이나 선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책으로 그 메시지를 남긴 거야. 그것이 고전이고 역사고 문학이고 철학이라고 하지.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가끔 읽어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책만 잡으면 팔다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물론 네가 잡은 책이 졸리게 하거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건 맞아. 그렇다고 해도 자꾸 보려고 노력해봐.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야 해. 그래야 습관이 돼서 자꾸 읽게 되는 거지. 내가 잡은 해당 책이 처음부터 절대적 기준은 주지 않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망치가 뒤통수를 내려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부터는 졸음은커녕 내 온몸과 정신이 매달리게 되어 있어. 짧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생각해봐. 유인들의 가르침 때문이든 나의 소질을 내가 어느 순간 알아차렸든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든 공부나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해당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 신명나게 했다는 결과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으니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네. 이 나이 먹도록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지.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아직도 잘 몰랐어. 지금이라도 네 말처럼 책을 읽어서 알 수만 있다면 꼭 읽어야겠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아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은 좀 전에 대화에서도 나왔듯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모두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도 알면서도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현재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좀 더 빨리 그런 철학적 사고를 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알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하루살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어쩌면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저 지금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질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나란 사람을 놓고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 너가 생각하는 나로 구분해서 나를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나를 살필 수 있어요. 나란 인간 안에 갇힌 채 바라볼 수 없었던 나를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갇힌 나보다는 나는 난데 바깥에서 보는 나에게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답해보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 인문학, 특히 철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두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처럼 들리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원스럽게 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가치와 의미를 다루는 그런 질문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제일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렵거든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철학을 어느 학자는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뭐 뿌리가 존재론이다, 뭐 줄기가 인식론이라, 이파리나 꽃을 가치론으로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그 세 부류에 다 속할 수 있지만 행복이나 삶, 사랑 등은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기준 때문에 사람과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 등이 생기는 거죠.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도 누군가 물어보면 우물쭈물 다 못해요.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도 어린아이들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정도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대답도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정도로만 말하는 것은 어른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정도는 어느 정도 정의할 수 있어야 행복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문학이 추구하는 그 기본 목표는 아직도 동물적 삶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에게 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중간 정도, 나는 누구인가 정도는 성찰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름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행복의 기준이나 상태는 사전적과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일 수도 있고 물론 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아무튼 정의대로 보면 행복의 단어 속에는 만족이나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평온, 안정, 희망, 쾌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담은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보통 사람들이 질문했던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이 사전적 정의와 비슷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행복한 삶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혜를 사랑할 때만이
행복한 삶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자신의 본질을 깨우쳐서 자신의 본질을 구원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로 인간은 인간다울 때 행복하고 나는 나다울 때 행복하다는 말이 됩니다. 몇 번 말했다시피 요즘 세상을 보면 내 자신이 내가 가진 가능성을 과연 실현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서두에서 말한 드라마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부모는 그렇다고 치고 교육의 문제를 살짝 언급했다시피 학교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도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는 세상과 사회가 수박 같은 학생을 원한다고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을 수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학생 중에는 바나나도 있고 사과나 배도 있고 체리나 자두도 있어요. 세상이 수박을 좋아한다고 바나나가 사과나 배가 다 수박이 되려고 한다면 물론 될 수도 없고 설령 된다고 해도 바나나가 수박이 된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바나나는 바나나일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수박이 수박이 될 때, 사과가 사과다울 때 행복하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 체리는 체리인 것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를 찾는 방법이고,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체리는 체리인대로 고유의 맛과 색깔로 사는 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이 준 그 사람만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해당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도 펼치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잘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괴롭고 불행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박인가요? 아니면 사과나 배 또는 바나나나 체리, 토마토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할 수 있고 알고 계시나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나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였습니다. 철학이란 단 한 분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박인지 사과인지 사색하고 성찰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철학이란 행복한 생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다 하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휴가 중이시다면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깊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요. 휴가도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 썼담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한때 밤잠을 설치며 한 사람을 사랑도 하고 360하고도 다섯 밤을 그 사람만 생각했지. 한데 오늘에서야 이런 나도 중년이 되고 보니 세월의 무심함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월월월월 날아가자 날아가보자. 누구라는 책임으로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월월월월 떠나보자 떠나가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꿈도 많았던 지난 날 그 시절로.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